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새로운 미사일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에 대비되는 미국의 미사일 전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열병식에서는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신형 및 개량형 핵 시스템을 포함한 다수의 신형 군사무기와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 열병식은 중국이 6회 공 핵무기를 동시에 공개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의 핵 3대 축 구축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전 열병식에서처럼 2025년 열병식 아나운서는 열병식에 전시된 핵무기 체계와 재래식 무기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DF-17과 DF-26D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재래식 편대로 분류된 반면 이후 열병식에서 공개한 5대 무기 체계는 핵무기 편대의 일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9월 3일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전략미사일 5종 세트를 미국의 유사한 미사일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입니다. ICBM, ALBM, SLBM. 각각이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활처럼 쏘아 올렸다가 중력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도 합니다. 1만 킬로 이상 아주 멀리 날아가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은밀하게 바다에서 발사해 마지막까지 발각되기가 어려워서 자국의 본토가 핵공격을 받아도 SLBM이 강력한 보복, 응징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SLBM을 보유한 국가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 SLBM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SLBM에는 핵무기가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ALBM은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의 속도와 고도,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은 지상이나 해상, 선박에서 발사되는 유사한 설계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핵 3축이 완성되는데 중국은 이번에 3축을 한 번에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퍼레이드 중 공개한 5대 전략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내세운 건 크게 5가지입니다. JL-1은 ALBM입니다.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핵 탑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 발사의 축을 보여준 첫 공식 공개입니다. DF-50는 ICBM으로 액체 연료 기반의 오래된 계열이지만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DF-61도 ICBM으로 이 미사일의 정체성이 논쟁 중입니다. 기존의 DF-41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어서입니다. DF-61은 퍼레이드 동안 DF-31BJ, JL-3, JL-1은 핵 시스템과 함께 그룹화된 새로운 미사일로 역시 핵무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DF-61 ICBM 발사대의 전시는 중국 로켓군이 여전히 DF-41을 배치하고 있고 두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올해 퍼레이드에 전시된 DF-61 발사대는 2019년 퍼레이드에 전시된 DF-41 발사대와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는 DF-61 미사일이 DF-41 미사일의 변형 버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DF-41은 3단 고체 연료로 사거리 약 1만 2천에서 1만 5천 킬로입니다. 복수탄두 MIRV 탑재 가능으로 알려진 중국의 주력 미사일입니다. JL-3 SLBM은 신형 잠수함 발사 ICBM입니다. 2025년 미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JL-3은 이전에 공개된 JL-2의 사거리 연장형으로 최대 사거리가 5,400캐리 약 8,00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JL-3이 중국 연안 해역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중국이 공개한 5대 전략 미사일을 미국이 보유한 전략 미사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LBM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국의 이번 퍼레이드에서 공식 데뷔한 JL-1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전문가들은 JL-1의 핵 탑재 가능을 언급하며 중국이 공중발사축을 본격화했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운용 중인 ALBM이 없습니다. 과거엔 극초음속 ALBM과 유사 ARRW를 추진했지만 전력화는 중단되었고, 미국은 ALBM 대신 핵순항미사일 LRSO AGM-181로 공중축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멀리 돌아가지만 은밀한 스텔스 순항미사일 LRSO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공중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차이점은 중국은 탄도미사일이고 미국은 순항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ALBM은 빠른 도달이 장점입니다. 순항형 LRSO는 비행기처럼 낮게 멀리 숨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침투, 회피가 장점입니다. 미 공군은 비밀리에 개발 중인 AGM-181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LRSO의 최초 컨셉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은 2030년경부터 AGM-86B ALCM의 뒤를 이어 B-52의 주력 핵무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ICBM입니다. 중국의 DF-50, DF-61, DF-41과 미국의 미너트맨 3와 센터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DF-50와 DF-41을 동시에 보여줬고, 신형인지 의문이 드는 DF-61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반면 미국 쪽은 미너트맨 3로 현역을 유지하고 차세대 LGM-35A 센터널로 교체 중인데 일정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DF-41은 고체 연료로 3단입니다. 사거리는 약 12,000에서 15,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다탄두 MIRV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DF-50는 액체연료 기반입니다. 액체연료 특성상 발사 준비 시간이 길어서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병존합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는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합니다. DF-61을 신형 ICBM으로 소개했지만 DF-41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체성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자세한 재원이나 사거리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미너트맨 3 하나로 대응 중입니다. 미니트맨 3는 사거리 약 13,000km로 3단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다탄두 MIRV를 장착한 최초의 미국 미사일이었습니다. 각 미사일은 원래 3개의 탄두를 장착하여 500개의 발사대에 총 1,500개의 탄두를 탑재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른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50개의 미사일에서 2개의 탄두를 제거했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미국의 미니트맨 3 미사일은 단 하나의 탄두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다탄두 MIRV 제거를 위해 미사일을 개조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안보 환경이 변화할 경우 ICBM 전력의 다탄두를 다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 이동식 DF-41, 61과 구형 액체 연료 타입의 DF-50를 동시에 과시 중이고, 미국은 오래된 미너트맨으로 버티며 차세대 센터널로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SLBM으로 JL-3과 트라이던트 2 DO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다 잠수함에서 쏘는 SLBM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JL-3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JL-3의 사거리를 5,400캐리 약 1만 km 이상으로 추정, 중국 연안에서도 미 본토 일부를 노릴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합니다. JL-3은 094A급 SSBN에 탑재가 진행된다는 정황이 보고됩니다. 차세대 096급과 함께 전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으로 미국은 트라이던트 2 DO가 주력으로입니다. 약 4,000해리 7,400m급 사거리에 복수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2 DO는 오하이오급, 콜롬비아급으로 이어지는 장기 지속 계획을 갖고 운용 중입니다. 중국의 JL-3의 사거리는 1만 km로 추정되고 미국의 트라이던트 2 DO는 7,400km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는 SSBN 위치가 실제 사거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SLBM은 은밀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자국의 본토가 핵타격을 받더라도 잠수함이 살아남으면 대응 보복 능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SLBM은 서로 핵공격을 보류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 카드가 됩니다. 발사 플랫폼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도로 이동식 텔, 이동식 발사 차량로 발사 가능한 DF-41, DF-61과 4일로에서 발사 가능한 DF-50,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JL-3, 비행기에서 발사 가능한 JL-1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6회, 공에서 모두 발사 가능한 삼축 체계입니다. 미국은 4일로에서 발사 가능한 미너트맨 3와 센터널로 전력화 중이고,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트라이던트 2D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발사 가능한 LRS-5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JL1의 이름이 혼동되고 있는데요. JL1 직내 1 ALBM은 현재 퇴역한 JL 한줄랑1 SLBM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직내인은 영어로 갑작스러운 천둥, 벼락 또는 천둥 소리로 다양하게 번역되며, 줄랑은 일반적으로 거대한 파도로 번역됩니다. SLBM JL 한줄랑과 이름이 같아 혼선있는데, 이번 JL1은 공중발사 ALBM 탄도미사일로 완전히 다른 무기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위협적인가를 판단하는 세 가지 프레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도 검증 측면에서는 미국 미너트맨과 트라이던트는 수십 년간 반복 시험, 운용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빠르게 전력 확대 중이지만, 새 체계 JL1과 DF-61의 실전 검증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로, 은밀성 측면입니다. 잠수함과 SLBM으로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중국의 JL3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트라이던트 디오를 오하이오급에서 콜롬비아급으로 이어가며 끊김없는 바통 터치를 준비 중이고, 중국은 094A와 JL3으로 사거리와 발사 플랫폼의 간극을 좁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미국은 ALBM 대신 LRS-5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로 스텔스 폭격기와 궁합을 맞추는 전략을 쓰는 반면, 중국은 ALBM JL1로 빠르게 도달하는 새로운 축을 강조하여 전략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ALBM, ICBM은 보통 빠른 도달이 장점이고, 순항미사일 LRS-5는 회피, 침투에 강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방공망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최적화된 답이 달라집니다. 중국 5종 세트와 미국 대응 세트를 정리합니다. 중국 JL1 ALBM과 미국의 LRS-5 핵순항미사일은 둘 다 폭격기 공중축 강화형으로, 중국은 탄도형을, 미국은 순항형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DF-41, DF-61은 이동식 고체 ICBM으로 4일로와 텔에서 발사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동, 분산으로 생존성을 추구했으나, 미국의 미너트맨은 4일로 기반을 유지 중이고, 또 센터널로의 지연이 미국의 숙제로 알려집니다. 바다에서의 발사 체계로 미국은 트라이던트 2DO의 지속 개량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노선이고, 중국은 JL3과 094A 096으로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의 검증된 실전 신뢰성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전략 미사일 체계에 중국은 핵 3축을 한 번에 과시하며 6회 공 핵전력의 3축 체계를 과시했습니다. 앞으로 승부는 잠수함 발사 체계의 JL3대 트라이던트, 이동식 ICBM이 DF-41과 DF-61대 미국 미너트맨의 4일로 체계, 그리고 공중축에서는 탄도미사일, ALBM 대 순항미사일, LRS-5의 실전화가 좌우할 겁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